우리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이슈, 그리고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연임 이슈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는 지시를 문체부 장관에게 했어요.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라 이제 중간 감사 결과가 나오는 중인데요. 문체부의 축구협회 중간 감사 결과가 곧 나오죠. 그래서 그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한 거예요. 문체부 장관으로서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협회에 그 감사 결과를 읽어보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팀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데 축구 국가대표팀의 사령탑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그 감사 내용에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 전에 클린스만 감독 대에 개입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도 전력강화위원회 대신 정몽규 협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 사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중간 감사 결과에 포함시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독을 결정해 놓고 이사회를 열어서 통보하는 식으로 선임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한 거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 때도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감독 선임과 무관한 이임생 이사가 감독들을 면접받고 그 감독 선임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부정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감사 결과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축구계, 특히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어제 주말에 있었던 김판곤 감독의 발언도 그렇고 현안 질의에서 이임생 이사와 정몽규 회장 같은 축구협회의 발언들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홍명보 감독이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나도 답답하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 나는 분명히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판곤 감독도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월드컵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홍명보 감독을 지지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어쨌든 축구협회의 문제를 밝힐 거잖아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미 10월 22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정몽규 회장이 나가야 합니다. 이건 축구협회 내에서 축구계의 힘에서 좀 벗어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보통 국정감사 기간에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면 보통 우리가 늘 많이 봐왔지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대통령이 지시한 그 이슈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힘을 받게 되고 어떻게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유튜버들이 어떻고 정치인들이 월드컵 못 나가면 책임질 거야.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나는 억울하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현실 감각을 제대로 생각해야 할 것 같거든요. 10차 회의록, 11차 회의록으로 약간 말장난을 하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회에 가보니까 나는 분명히 전력강화위원들이 이임생 이사에게 모두 동의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협회에서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협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11차 회의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도 현안 질의에서 11차 회의는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10차 회의에서 이미 투표가 진행됐고 정혜성 위원장이 있을 때 그 투표에서 홍명보 감독과 박은호가 표로 1등을 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건 문제없다. 이건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지나가기는 축구계가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한 손을 좀 떠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던진 홍명보 감독에게 축구협회는 검토해볼 예정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 관계자의 입장이에요. 10차 회의에서 사실상 감독 관련 논의는 다 끝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회의는 10차 회의가 아니라 임시회의라서 11차 회의에서는 이임생 이사가 업무를 모두 위임받으면서 정강의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라고 축구협회의 입장은 계속 똑같습니다. 11차 회의는 필요 없는 거고 애초에 그 11차 회의는 형식상 이임생 이사가 오히려 정강의 위원들의 동의를 받고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거지. 이미 감독 선임은 차에서 끝났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11차 회의록을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계속 파헤쳐 볼 거고 혹시나 그 11차 회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건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10차 회의에서 감독 선임 관련 논의가 다 끝났다고 했지만 지금 KBS ES 최영일 부회장이 같이 따라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임생 이사가 정강의 위원에게 홍명보 감독의 발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뒤로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기자들에게 나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확인해달라, 말 좀 해달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 나는 몰랐어, 차에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문제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뭐 지난번에 그 축구협회 노조에서 발표한 그 성명문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까지 높은 강도의 감사를 당해본 적은 없다. 근데 이런 심각성을 왜 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들이 공감을 못하냐, 이 정도로 수위 높은 아주 엄격한 감사를 처음 봤는데 이거를 왜 위기라고 생각을 못하냐라는 성명문을 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축구는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렇게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보면서 보통 이제 국정감사에서 엄격한 감사가 들어가면 외부적인 것도 더 들여보잖아요. 보통 어떻게든 홍명보 감독의 선임과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문제를 찾아야 하니까 찾으려고 하는데 홍명보 감독 선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전무 시절에 하나하나 다 살펴봐서 전체적인 것들을 검토해야 하거든요.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를 이끌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냐? 그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이거잖아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향. 뭐 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들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해, 현장에서의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오, 맨날 이런 얘기하잖아요. 홍명보 감독은 우리가 현장에서 보니까 외국인 감독보다 국내 감독이 더 선임되는 게 맞아, 이러면서 선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현장의 일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하는 일들이고, 그러면 그 현장의 일이 우리 사회관념에서 어긋나는 일이면 당연히 그거는 뭐 현장이고 나발이고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축구라는 아주 조그만한 울타리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지, 현장에선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우물안개구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축구협회가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조직이 와해될 수 있는 정말 위기에 있다, 정말 위기에서 있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지난번에 그 현안 질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국회의원이 홍명보 감독에게 혹여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사임할 생각이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월드컵 예선 앞두고 있어서 그거는 너무 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월드컵 앞두고 있는데 감독을 흔드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김판곤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번 월드컵이 아시아에서 8.5장이에요. 8.5장. 아시아의 티켓이 늘어나서 홍명보 감독이 흔들려도 우리 선수들을 신경 썼을 때는 웬만해서는 갑니다. 월드컵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 책임도 어차피 축구협회가 져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나가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차라리 홍명보 감독이 뭐 한두 경기 공격을 당해서 흔들리고 우리 대표팀이 흔들리고 할지라도 한번 다 갈아엎고 가는 게 더 낫다. 이정효 감독이 얘기한 것도 바로 이런 얘기죠. 한 번 더 갈아엎고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노우볼이 사실은 오기까지 모 클린스만 감독 선임,
그 전에 모 3년 사태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고 클린스만 선임하게 제대로 선임을 못하니까 아시안컵을 망치고 아시안컵을 망치니 임시 감독을 선임한다고 막 그러다가 황선홍 감독의 올림픽 대표팀도 결국 올림픽에 못 나갔고 그러다가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되고 근데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때 또 여러 잡음이 나오면서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니까 그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서 온 거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이제 본인들이 대처를 지금까지 이게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위기로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면 된다. 우리는 선수들을 응원하면 되는 거고 다만 홍명보 감독과 협회의 문제는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우리 축구협회가 거짓말로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축구협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결국에는 스포츠라는 게 어쨌든 결과에 의해서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이기면 좋고 지면 가라앉고 리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축구협회가 늘상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둘이가 어차피 아시아 팀들을 만나니까 보통 아시아 팀들을 만날 때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승리를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겼는데 믿어줘야지. 홍명보 잘하는 거 아니야. 클린스만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이미 축구협회가 수년간 학습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이라크전, 요르단전,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있는 월드컵 예선전도 그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가 스쿼드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분위기 반전을 아마 좀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분위기 반전의 때를 좀 노리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 반전의 효과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기까지 왔습니다.